오늘 주제가 이제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법인데, 그냥 한마디로 소통하는 법이죠. 이제 월요일이 막 두렵고, 출근길 발걸음이 무겁고 그러는 것, 그런 경우는 소통이 안 되는 조직에 있어서 저는 하나는 이제 잘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잘 알려주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잘 들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하고 연대하고 결속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소통이 잘 되려면.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제 소통이 잘 되려면 일단 소통의 주체가 본인이잖아요. 자신이. 우선 자신이 소통할 그 자세,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누구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전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말의 투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 노조니까 이제 투명성 이런 말 좋아하셔서 있는데, 다른 말로 그냥 솔직한 거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말이 그 사람 자체인 거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거죠.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또 다르지 않은 것이고요. 상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런 걸 진정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도 이제 헷갈려요.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요. 다른 하나는 누구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저 사람 말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진정성을 느껴요. 그러니까 진정성은 어찌 보면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솔직하구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구나. 내 앞에서 무슨 거짓이나 위선이나 이런 게 없구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지금 나를 위해서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말하는구나. 문자의 시대에서 전자의 시대를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우리한테 지금 도래한 미래가 방송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것도 지금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갖는 거, 말로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나 꿈을 갖는 것은 말을 잘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말의 즐거움을 아는 거죠. 이게 말을 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표현 욕구, 그리고 그걸로써 이루어지는 인정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런 걸 충족하는 어떤 통로가 되고 이게 도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말하고 글을 쓰지 않으면 이런 욕구들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것이구나. 내 이전 글보다, 내 이전 말보다 내가 지금 말과 글이 나아져 있으면 나 스스로 뿌듯하고 나를 스스로 인정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 바로 이런 게 이제 자존감이죠.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아무 글도 안 쓰고 있는데 남의 말만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상사 잘 읽어서 상사가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잘 해주면 자아실현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승진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자아실현입니다. 그 사람 작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조직에 이름이 붙은 제품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이 붙은 내가 뭔가를 이룬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룬 거죠. 그 조직이 이룬 거죠.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 취지, 목적, 의도 이런 걸 다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부응하는 거죠. 잘 맞춰 해주는 거죠. 그러면 조직에서는 성공해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자아 성취는 아니라는 거죠. 소통이 잘 되려면 알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윗사람은 많이 알고 아랫사람은 적게 알아요. 근데 일은 아랫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넌 몰라도 돼. 뭘 너까지 하려고 이 자식아. 응? 됐어. 넌 몰라도.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초안을 쓴다고요. 그 일이라는 게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계속 중간에 까이기도 하고 다시 하라고 하고 고치라고 하고 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도 하면서 그걸 향해서 가는 거죠.
일해온 걸 보면서 그걸 자꾸 수정을 해요.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 완성도를 더 높이기도 해요. 이게 보면 또 더 좋은 생각이 나니까 더 수준을 계속 더더더 높인다고요. 그러면 이게 끌려가는 사람은 계속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조직에서 일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려주라는 거죠. 도대체 뭘 원하는지. 알려줄 실력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을 시키려면 일의 어떤 설계도를 딱 그리고 딱 설명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그게 안 돼. 내가 조직의 어떤 일원이고 주인 대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그 척도는 나한테 조직이 얼마나 알려주느냐예요. 일하지 않을 사람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전달해요. 겨우 저 밑에서 일을 해요. 그 일할 사람을 이 소통 공간에 참여를 시켜줘야죠. 근데 이제 알려주려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해요. 알려주는데도. 첫째는 알려주려면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 말할 거리, 글 쓸 거리가 있어야죠.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죠.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 어떻게 만드냐? 저는 첫 번째 메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가지고 저는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말해봅니다. 메모한 것은 반드시 써먹습니다. 말하는데 써먹어요. 이렇게 말을 해보면 거기 말에 살이 붙습니다. 이게 말하면서 생각이 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요. 거기 살이 붙어요. 그리고 생각이 정리돼요. 말을 하면 할수록 정리가 돼요. 말은요, 말을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많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짧은 글을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저는 이런 강의나 이렇게 길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한다는 건 그런 조각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결합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긴 글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그 글들이 모아져서 제 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할 거리, 글쓸거리를 만들려면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직에서 보고서를 쓰건 뭘 할 때는요, 결국은 그 내 글을 읽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것에 답을 해야죠.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저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반문하는 거죠. 반문. 정말 그래도 되나요? 왜 그래야 되죠?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자문자답 하는 겁니다. 내 글을 쓰고 내 말을 하려면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 주장이 있어야 되고 내 의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너 그렇게 살아도 돼 지금?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는 말하듯이 쓴다 책에 나는 글을 쓰고 나면 보고서 같은 걸 하나 쓰고 나면 42가지를 체크해 본다. 1번이 사실에 오류가 없는가.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42가지를. 저는 그게 있으면 글을 잘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에도 해당이 돼요. 일을 처리하는데 어떤 자기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돼 있는 사람은요, 일관되게 그걸 지적하거든요.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요. 그러면 일의 효율이 확 올라가요. 아랫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아요. 두 번째는 이제 들어주는 걸 6단계로 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시간을 내서 들어준다. 두 번째, 들은 내용 중에 뭐라도 잡아서 칭찬해준다. 세 번째, 들은 내용을 보완해준다. 네 번째, 그 말한 사람에게 그 기회를 준다. 다섯 번째, 그래서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져준다. 여섯 번째, 잘 됐을 때 공을 나눠준다. 이걸 안 해주는 분일수록 실력이 있고요, 엄격하고요, 기회를 안 줘요.
그리고 공을 독식해요. 제가 들어주신 분은, 저는 들어준다는 게 단순히 경청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를 용납해 주는 거죠. 나를 받아들여 주는 거죠. 바다는 강물을 거부하지 않잖아요. 받아주고 또 바다는 띄워줘요. 야, 그럼 다 좋은데 그럼 이것만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그리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일단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져줘요. 잘 되면 반드시 나를 끼워 넣어주고. 이 사람이 들어주려면요, 그 말을 들어주고 내용을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더 나가서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를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윗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많은 분들은 윗사람의 감정을 심기 관리를 해주고 그런 걸로 출세를 해요. 아랫사람의 감정을 관리하지 않아. 기탄 없이 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눈치 안 보고 그래서 나를 받아준다는, 그게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거죠. 어쩔 때는 제가 짜증도 내고 하는데 그걸 다 받아줘요. 이게 들어주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참고 들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잘할 수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허접한 뭘 제안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야, 됐어. 아니야.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끊어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성장하지 않아요. 거기서 입을 닫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고 믿고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은요, 말 잘하고 글을 잘 쓰게 돼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이제 그 협력, 협업 얘기겠죠. 결국은 우리가 소통이라는 거는 저는 경쟁 상태에서는 잘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소통이 잘 되려면 자기 스스로를 개방해야 되고요. 참여해야 되고 공유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융합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 다른 게 섞여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결국 저는 소통의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동기부여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성원들이 일을 통해 일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 두 번째는 일에서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일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세 번째는 일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 이 즐거움과 의미와 이 성장을 하려면 경쟁하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고. 경쟁하는 게 즐겁습니까? 어떤 일의 효율,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읽고 듣는 이유는 말하고 쓰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말하고 쓰는 건 공유하는 행위거든요. 어딘가에 참여하는 행위고 자기를 개방하는 일이고. 근데 여기로 나아가지 않고 읽기 듣기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가 잘했는지를 시험을 봐요. 그리고 등수를 매겨. 경쟁을 시켜. 읽기 듣기 경쟁을 시켜. 그러니까 읽기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출세지향적인 사람을 잘 맞춰주는 사람, 비율을 잘 맞춰주고 잘 따르는 사람, 자기 주장은 없고 이런 사람을 키우는 거죠. 협력을 잘하는 사람을 키워줘야죠. 그런 사람이 우등생이 돼야죠. 우리가 과연 그러냐고요. 지금까지는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 단계에서 지금까지는 창의성이 필요 없었거든요. 일사불란하게 잘 쫓아가고 잘 베끼면 됐어요. 경쟁 잘하면 됐어요. 누가 빨리 베끼느냐, 누가 빨리 쫓아가느냐, 이 경쟁을 잘하면 그런 사람을 우대해주면 조직이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성장했죠.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지금 현재 말하고 글쓰기를 좀 잘하시는 분이 누구?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말하기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셨는데 유시민 이사장. 둘 다 잘하기 쉽지 않거든요. 말의 길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고. 길이는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뭐 장황하게 하고 그 말을 뭐 청산유수로 뭐 하는 게 말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은 짧을수록 좋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준비할 때 짧은 게 해야 되는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놓고요. 출력해서 그걸 요약 압축하는 방법으로 짧게 정리하는 방법을 취하고요. 글을 잘 쓰려면요. 글만 써서는 글 잘 쓸 수 없고요. 또 말을 잘하려면 말만 해서는 말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말하기와 글쓰기가 수레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가야 된다. 말과 글이 서로 교차해야 된다. 말하는 것은 글로 써보고
글로 쓴 것은 누구한테가 꼭 말해보고 써먹어보고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